출발을 한번 같이 기억해 봅시다. 출발. 대한민국의 출발은 대체 언제입니까? 반만 년 역사라는 그 시기, 그 역사의 오랜 역사의 시간 동안 배골치 않았던 번영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유일한 역사, 그 대한민국 역사의 출발이 언제입니까?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신생 독립한 나라들,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우리도 있었습니다. 독립을 향한 국민의 열망이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가는 열정이 되어 용솟음쳤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신생국들이 그랬습니다. 1945년부터 1948년에 이르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정말 아슬아슬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대한민국 기적의 잉태입니다. 날 때부터 백성밖에는 못 해본 사람들, 낳더니 나라의 주인이 일본이었던 사람들, 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나라의 주인이 느닷없이 바뀌어서 2등 국민이 돼야 됐던 사람들, 아버지의 아버지도 종이었던 사람들, 양반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맞이한 해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평등한 세상이 저기 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얼마나 눈시울이 뜨거워옵니까?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용솟음 쳤습니다. 배웠다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 세계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평등한 세상, 여러분은 그 세상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회주의 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 하자라는 물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유럽이 공산주의의 물결에 뒤덮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평등한 세상이 정말 있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국민에게 자유를 주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현명한 국민들이 누리고 뛰고 자기 것을 만들고, 그 자기 것에 대해서 국가도 사회도 그 어떤 집합도 내놔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 그 세상만이 온 국민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로의 건국, 대한민국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몰락한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모습, 가장 가까이는 북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 위대한 출발, 간발의 차이로 달라진 한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자를 쓰고 같은 DNA를 가졌기에 손기술 비슷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한민족이라는 우리가 불과 70년 만에 오늘 우리와 북한과 달라진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해낼 수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북한하고 다른 게 뭡니까? 체제 선택 하나 달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체제를 이끌고 나간 지도자들, 3대 세습 김씨왕조 안 만난 거 그거 다른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숨깁니까? 왜 대한민국 건국을 감춥니까? 건국에서 택한 우리의 사상과 이념체계, 세계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빠진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은 우리의 기적과 같은 출발에 대해서 왜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왜 역사에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한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정통성을 살려주고 북한의 도발을 감춰주고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마치 우리나라의 권위주의 시절의 어떤 부분과 동일하게 비교하고, 이게 역사입니까? 이거 역사 왜곡 아닙니까? 이거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발길질 아닙니까? 우리의 기적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불과 70년 만에 북한과 이만큼 달라진 거, 그건 자유민주주의 체제 덕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근데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뭐냐? 이 정권이 정권 잡자마자 헌법 개정하려고 그러다가 딱 걸렸습니다. 그런데 헌법에서 제일 먼저 하려던 게 뭐였냐? 자유 드러내는 겁니다. 민주주의면 그만이다.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그 범주가 더 넓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의사결정 체제입니다. 한 사람이 힘 있다고 돈 있다고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다수가 수기해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다. 왜? 실패할 확률을 줄인다. 왜?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의 평화적 승복을 이끌어내기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각광받는 의사결정 체제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데모크라티시즘이라고 하지 않고 데모크라시, 다수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걸 통해 가지고 도달해야 될 지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지향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에 뭐가 담겨 있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적 자유가 담겨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참정권, 자유롭게 행사되는 이런 정치적 자유들이 자유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또 그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야합 세력,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이 자유에 거대한 반토막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정치적 자유만큼 중요한 한 덩어리의 자유가 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경제적 자유, 계약의 자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적 소유권, 재산권, 계약의 자유, 거래의 자유, 기업할 자유, 일할 자유, 이런 경제적 자유가 거대한 덩어리로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왜 경제 망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경제적 자유를 멋대로 어설프게 자신들의 믿음, 신념, 그 알량한 게
특효약인 줄 알고 이 경제적 자유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닥친 겁니다. 이 정권에 무슨 재산권과 소유권이 있습니까? 당장 자신들 정권의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강제적으로 집 팔아라 하는 거 아닙니까? 다가구, 다주택자 이런 사람들을 죄악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강제적으로 팔아라 하는 건 뭡니까? 부작용을 더 큰 부작용으로 지금 덮는 겁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장관 자리는 그 사람이 집을 팔고 장관직 하면은 그 사람이 판 집 가격만큼이 대한민국 장관의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겁니까? 아, 나 집 안 팔고 장관직을 던지겠소 하면은 그 집값이 장관직의 자리보다 더 높은 거죠. 이게 뭡니까, 나라가? 이게 뭡니까? 그 와중에 또 관사 투기한 사람은 시세 차익 챙겨가지고 기부운운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입이었던 사람. 예? 예? 어떻게 대통령의 입이었던 사람이 산 그 동네에 불과 얼마 떨어진 데에 동생네 부부도 똑같은 상가 매매를 합니까? 하루 전에. 아이 도대체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예? 김경수 지사에 동창하고 청와대 행정관하고 캠핑장 가가지고 우연히 만나가지고 울산시장에 관한 첩보 주고받았다라는 우연보다 더 웃긴 거 아닙니까? 예? 아, 여기는 도대체 무슨 우연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 조금 그래도 명작이 반열에 드는 소설하고 정말 허접한 글하고 뭐가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있을 법한 일, 개연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좋대 지어내더라도 좀 제대로 지어내야죠.